이번 영상에서는 그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방금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집이 그 안산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나 뵙게 됐던 것은 그 제 기고객님의 소개로 만나 뵙게 되었었고, 그때가 벌써 약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나 뵙고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좀 논의 이야기지만, 보험이라 함은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나의 상황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상품은 쓰레기다, 뭐 너 지금 잘못 가입했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이 보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보험일 수도 있다. 전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어쨌건 제가 이 집에서 마음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고객님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내용으로 가입된 이 보험을 해지를 하거나 변경을 하기에는 그 고객 프라자를 직접 방문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식분도 그 해외 나가 계시고 하다 보니까 혼자 움직이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고 프라자도 다니고, 이제 또 댁에 내려드리고, 그렇게 저는 하루를 꼬박 쓰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고객님께서 제 주머니에 쌈짓돈으로 15만 원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15만 원을 주시면서 사람 공짜로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돈을 받고, 그보다 더 큰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께는 내가 조금 더 나의 시간이나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보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로는 내가 만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저도 결국은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귀찮게 번거롭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더 특별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고맙다고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그 우체국에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모시고 갔던 고객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계약을 하나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금이 한 27만 원, 8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랑 또 같이 돌아다녀줘서 고맙다, 아마 혼자 왔으면 많이 헤맸을 것 같다 라며 해지 환급금 중에 20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청탁이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이런 거를 원하고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굳이 이렇게 청탁하실 이유도 없고 난 이거 못 받는다 라고 거부했지만, 본인이 받아야지만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 꼭 받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마음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처음 만나 뵙게 되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 보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보험이라 함은 결국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조차도 그 보상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보험도 못 받고 계약도 해지당하고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는 적어도 보상이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이분의 경우에도 그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그라인더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라인더에 옷가지가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 손목이 조금 파열이 되는 분이셨는데, 이게 동맥이 파열이 되고 나서 여기 이제 봉합술을 받기는 하셨지만 손목이 까딱까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강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가입된 보험에서 후유장애 평가를 따로 할 수 있었고, 그때 평가되는 산출액이 약 3천만 원가량이 있었는데, 아마 그 담당 설계사님의 관심이 조금 부족했는지 3천만 원까지 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보험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의 관심만 더 기울여 주셨다면 충분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약 500만 원까지 밖에 받지 못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 감액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객님도 저에게 그 보험금을 찾아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산악회에 저를 아직까지도 계속 그 초대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총무로 젊은 총무가 필요하다,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벌써 약 2년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을 빼먹지 않고 저한테 정성을 담은 편지를 써주십니다. 오히려 제가 답장을 못할 정도예요. 너무 꾸준히 써주시기도 하고 너무 정성을 들여 써주시니까 저도 그냥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써주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고 하는데, 참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마음을 제가 받아 나가다 보면 이 업에 대한 확신도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잘 해내고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일이구나 라는 자기 확신도 그렇고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배반되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던가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우리 팀장님들께도 그런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덕분입니다 라던가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저에게 이제 아이패드를 선물해 주시고 정장을 맞춰 주시고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참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일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뜻깊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특히나 대상을 특정하자면 보험 영업이 처음이시고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본인의 사례를. 근데 이런 사례가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 조금 더 책임감도 생기고 이 일에 대한 어떤 재미나 보람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냥 재미있다거나 뭐 보람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것도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일들이 생겨서 너는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희망일 뿐인 거지, 지금 당장의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와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한번 믿고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저런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믿어보셔도 괜찮아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본인이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있거나 조금 미안한 일이 있거나 하면 저의 최선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야기하다 보니까, 혼자 떠들다 보니까 회사에 거의 다 왔는데, 제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가 갖지 못한 생각의 어떤 사고의 전환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에게도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도착해서도 누군가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거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인색하려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기브가 먼저이고 테이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죠. 말 그대로 내가 먼저 주어야지만 테이크,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먼저 줄 수 있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야만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도 저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